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자기 인생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남의 인생은 유난히 밝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남의 집 정원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잔디는 흡사 그림처럼 곱고 향기는 바람을 타고 코끝까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의 정원은 왜 이렇게 늘 황량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 독한 한 문장이 평생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문장은 겉보기에 단순한 비교지만 그 안에는 서러움, 열등감, 분노, 체념, 셀 수 없는 감정들이 매듭처럼 엉켜 있습니다. 어느 67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신을 챙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남편 뒷정리, 가족 일만 하다가 어느새 노년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우리 아들은 승진해서 월급이 훨씬 올랐다더라. 며느리가 설 선물로 금목걸이를 사줬대. 이 말들을 듣는 순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친구는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저 일상 대화였을 뿐이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아닌데? 왜 내 자식은 저렇게 못해주지? 왜 나는 남들보다 모자라고 초라하고 뒤처진 것 같지?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남들은 다 피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들어 있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삶이 부족해서도 못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시선이 남의 정원에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정원은 멀리서 보기에만 예쁘고 남의 꽃은 가까이 가보면 금방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멀리 있는 꽃만 보며 자꾸만 자기 인생을 실패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남의 행복은 크게 확대해서 보고 내 행복은 아주 작게 축소해서 보는 심리의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집 불빛은 더 환하게 보이고 남의 웃음은 더 크게 들리고 남의 성공은 더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업을 끌어안는 순간 자신의 업은 더 무거워진다. 남의 인생을 자꾸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잃습니다. 남을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초라해지는 마음. 이 모든 감정은 남의 정원을 바라볼 때 피어나는 독초입니다. 어떤 이는 남의 행복이 눈부셔서 자신의 불행이 더 짙어 보이고 어떤 이는 남의 인생이 화려해 보여 자기 삶이 쓰레기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정원의 뒤쪽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노력한 시간, 남몰래 흘린 눈물, 감추고 싶은 상처, 무너진 밤, 버티느라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저 겉모습, 그저 앞쪽에 피어있는 꽃 몇 송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남의 정원에 시선을 빼앗기고 남의 꽃이 더 화려해 보인다고 허탈해하며 심지어 남의 정원을 헐뜯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쟤는 겉만 반짝거리는 거야. 저 집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저 사람도 속은 그렇지 않아.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경책하십니다. 남의 정원을 망치려 할 때 가장 먼저 시드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불편해하거나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은 결국 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우리는 사실 평생 남의 인생만 보느라 정작 내 꽃을 돌보지 못합니다. 내 꽃에 물을 줄 시간, 내 꽃을 가꿀 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 이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느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남의 꽃은 멀리서 보기에만 예쁘다. 내 꽃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소중하다. 내 정원에 물을 줄 때 비로소 인생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정원이 예쁘면 마음이 쓰리고, 남의 꽃이 활짝 피면 괜히 배가 아프고, 남의 웃음이 커지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말로는 부러워서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 감정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는 바로 자기 파괴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기 파괴 패턴. 제가 상담과 원고를 쓰며 수천 번 들어온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나는 아무리 해도 저렇게 안 되는 걸까? 저 집은 왜 저렇게 걱정 없이 살아? 이 마음이 독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정원에 자꾸만 마음의 벌레를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남을 해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좀먹습니다. 두 번째, 남이 잘 되는 것을 깎아내리는 마음입니다. 이건 참 많은 분들이 모르게 아주 은근히 합니다. 저 집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똑같아. 자식이 잘 되면 뭐해? 사람이 별로면 끝이야. 이런 말들은 사실 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못 박는 자기 비난이자 자기 하락입니다.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는 그 순간 정작 무너지는 건 내 마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꽃이 피지 않듯 삐뚤어진 마음으로는 내 인생도 절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비교하며 마음을 소모하는 습관입니다. 비교는 잠깐이면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평생 이어집니다. 친구의 자식이 성공했다는 말만 들어도 속이 쓰리고 심장이 뜨끔하고 어디선가 서러움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 집에는 회사 들어갔다더라. 그 집에는 차를 샀대. 그 집에는 기특하게 부모님 챙긴대. 그 이야기를 들은 65세 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애를 어떻게 키운 거지? 나는 왜 저렇게 못 만들었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남의 정원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의 사례입니다. 남의 부부 생활, 남의 여행, 남의 행복 사진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여긴 58세 여성.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남편이 잘해줘서 그래. 저 집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걱정이 없나 봐. 하지만 그 남의 삶도 다 가까이 가보면 싸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버틴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 상태를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남의 꽃잎을 밟아도 내 꽃은 피지 않는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씀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정원을 밟고 헐뜯고 흠 잡아봤자 결국 시드는 건 내 마음의 꽃입니다.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느라 정작 내 마음에 물을 주지 못하는 순간 내 마음의 정원은 점점 굳어갑니다. 불교에서는 비교의 마음을 탐진치라고 설명합니다. 탐은 욕심, 진은 분노,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비교는 이 세 가지 독을 동시에 키웁니다. 남은 가진 것, 나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분노가 피어나며 결국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하는 어리석음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끄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남을 질투하는 마음은 내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남을 헐뜯는 마음은 내 영혼을 가장 깊이 상하게 만드는 독이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내 마음의 정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칼입니다. 남의 꽃잎을 밟는다고 내 꽃이 더 아름답게 피어날까요? 남의 정원을 망친다고 내 정원이 풍성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정원을 흔드는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흔들리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는 살면서 남의 정원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내 정원은 어디 갔지? 남의 행복은 또렷하게 보이는데 정작 내 삶은 희미하고 흐릿해져 버린 그 순간, 사람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의 인생을 보느라 바빠서 정작 내 삶은 돌보지 못한 채 방치된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감정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밀려오는 외로움, 말 못할 열등감, 그리고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비교의식.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들은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바로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마음에서 싹을 틔운 것이죠. 내 인생의 꽃이 피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남의 꽃만 바라보며 내 정원에 물을 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업이란 자기가 길러온 마음의 습관이다. 남의 정원만 쳐다보는 습관이 오래되면 내 정원은 자연스럽게 돌봄을 잃습니다. 내가 길러야 할 마음, 내가 키워야 할 삶, 내가 가져야 할 행복의 열매는 사라지고 대신 남과의 비교로 만들어진 잡초들만 우거져 가는 것이죠. 원래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땅인데 남의 꽃을 탐내느라 스스로의 흙을 척박하게 만든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결국 내 업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 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잃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남의 성공에 휘둘리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손으로 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하지만 초라해진 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비교가 만드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남을 미워할수록 내 인생은 왜 더 초라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해 던지는 감정 같지만 결국 나를 갉아먹는 마음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괜히 마음이 쓰리고 서운해지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남의 잘됨을 보며 나의 상처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아파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 남이 행복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남의 행복을 볼 때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직도 내 정원의 잔가지를 돌보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신경 쓰며 산 세월이 결국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다. 바로 이 말처럼 남의 정원을 예쁘게 보느라 내 마음의 흙을 스스로 말려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정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남의 삶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둘째,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상하고 흔들립니다. 셋째, 남의 행복은 크게 보이고 자신의 노력은 작게 보입니다. 넷째, 남의 속도에 맞춰 살려고 하다가 자기 삶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남의 정원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자신의 업을 지키지 못한 채 남의 업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꽃은 비교 속에서는 피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물을 주는 순간, 그제서야 조용히, 천천히, 아주 오래 기다렸던 꽃이 피어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오랫동안 남의 정원만 바라보며 자신의 꽃을 돌보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 적이 많습니다. 친구의 자식이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쓰리고, 옆집의 집이 새로 단장을 하면 괜히 서운하고, 남의 성공은 눈부신데 내 삶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할 시간에 나를 돌아보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심오한지 우리는 마음으로 직접 느껴야 합니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시들고 정원은 황폐해집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꽃을 가꾸는 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의 끈을 끊는 마음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소모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라는 마음이 피어날 때 그것은 탐진치, 즉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 끈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정원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남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꽃과 내 꽃을 분리해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는 마음입니다. 남의 정원만 바라보느라 자기 꽃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냉정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라는 질문은 이제 내려놓고 스스로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순간 마음의 뿌리가 살아나고 시든 감정의 잎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하루를 살면서 자신에게 오늘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속삭이는 작은 습관이 꽃봉오리를 피우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속도를 재고 남의 기준에 맞추어 마음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꽃이 핀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속도와 방식대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내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남의 성과와 행복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만 빛나는 꽃이 피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나만의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흙을 돌보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과 꾸준함 속에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작은 성취와 변화를 스스로 격려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꽃은 서서히 피어납니다. 급하게 피워내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 여성은 평생 남의 삶과 남의 정원만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초라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따뜻함을 주고 비교를 내려놓고 자기 속도로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자식이 잘 되든 옆집이 더 풍요롭든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내 정원의 꽃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남의 꽃은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 정원에 물을 주기 시작하면 남의 꽃은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고 내 속도대로 살아가며 내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비교의 독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돌보며 내 정원의 꽃을 가꾸는 순간 우리는 오래도록 시들어 있던 마음에 다시 빛과 향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의 정원을 바라보는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고 내 꽃을 키우는 법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오랫동안 남의 정원을 바라보느라 내 꽃이 시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잘 되고 옆집이 풍요로워지고
남의 행복이 눈에 띌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아팠던 순간들, 그 모든 감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초라함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인생이 자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질투하는 순간 내 마음은 흔들리고 내 정원은 시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을 자기 안으로 돌리고 자기 정원을 돌보는 순간 비로소 내 꽃은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꽃은 남의 눈을 위해 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칭찬하지 않아도 꽃은 자기 정원에서 스스로 빛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기준이나 비교 속에서 내 마음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는 것이 바로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정원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보고 마음의 흙을 갈고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물을 주면 그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 비교로 인한 마음의 고단함, 그 모든 것들을 부처님은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보라. 마음을 가꾸라. 그대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인생이 자란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정원과 내 정원을 구분하며 내 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찾고 마음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머무는 곳,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순간 그 안에서 삶은 다시 자라납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남의 성취가 아닌 자신의 마음이 주인인 정원에서 비로소 삶은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원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가꾸면 됩니다. 마음을 돌보고 자신에게 따뜻함을 건네며 내 꽃을 사랑하는 순간 삶은 다시 피어납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